상대방이 우리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단어 강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기본을 이미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어 이미 배웠는데 강세를 잘 못 배워서 발음이 망한 분들을 위해서 교정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영어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구도 이렇게 뭐 발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단어 강세 자체가 있다는 그 사실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들 제가 아예 모르고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랑 강세가 다 뭐 좋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영국에 이민 가고 나서도 뭐 이렇게 뭐 대학교 다니게 되고 직장도 다니게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영어로 소통하면서 노출이 엄청 많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었는데도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고객사랑 계속 하루 종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을 다녀서 뭐 커뮤니케이션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이 괜찮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인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노출이 많으면 도움이 되지만 이런 문제는, 이런 발음 강세 문제는 노출만으로 정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린 아이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때 뭐 잘 될 수 있겠지만 성인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노출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이게 언어 실력이랑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한 그 실력이랑 별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 런던 대학교 다녔을 때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왜냐면 제출하는 에세이를 봤을 때 원어민이 아닌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영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확실하게 제 발음이랑 강세가 아직 외국인인 티가 좀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언어 노하우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한 노하우는 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을 때도 발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언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쌓여 있었지만 소리에 대한 그런 노하우는 아직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발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그때 아직. 그래서 저는 뭐 한국어 발음도 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발음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됐을 때 그때 뭐 일단 쉐도잉 하자 하고 쉐도잉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근데 그냥 하는 그 쉐도잉은 효과 없었어요. 발음이랑 억양이 계속 제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확실히 주변에 봤을 때 성인 다 떼고 나서 외국어를 배운 친구 중에서도 발음이 완벽한 친구들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발음 교정 전문가 같은 분들을 찾았어요. 근데 이런 전문가 분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보통 되게 비싸요. 근데 이런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문장 강세도 있고 이런 뭐 단어 강세도 있고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요소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지 그때부터 약간 명백하게 알게 돼서 되게 도움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뭐 소리에 대한 그런 연구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왜 알아야 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뇌과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죠. 근데 이 느낌이 아마 자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뭐 다쳐서 아팠을 때만 느껴지는 그런 부위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뇌 속으로 이렇게 매 순간 들어가는 그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다 처리하는 게 특히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되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그냥 버리고 필터링하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 이렇게 약간 의식적으로 처리되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우리 외국어 배울 때 그 외국어 소리 처음으로 배울 때
때 우리가 뭔가 별도로 누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우리 모국어가 가지는 그 음소 체계, 그 강세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그 외국어에 그냥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외국어가 우리 모국어가 가지는 그 소리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통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필터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국어에 없는 뭔가가 있으면 그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주고 여기 포커스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귀로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런 이상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어랑 영어랑 되게 다르잖아요, 이 면에서. 영어에는 이런 확실한 그런 음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society 나나나나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음악이 있는데 한국어는 어느 정도 그런 음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강아지 나나나 뭔가 훨씬 음악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 모국어도 그래요. 고치치가 나나나 되게 플랫하잖아요, 둘 다. 그래서 저도 이런 강세가 몰라. 아무것도 안 틀려요. 이게 되게 리스닝 실력이 아주 좋은 그 단계에서도 이 강세가 안 틀렸어요. 이런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안 틀렸어요. 이게 단어 강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하기 시작되고 나서 그때 틀렸어요. 지금은 틀려요.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이렇게 몇 번 들어봐도 도대체 어떤 음절에 그 강세가 가는 건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저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된 그 방식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전문가마다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입해서 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영상에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그 방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도 있어요. 자, 먼저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 단어 강세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부 규칙이 있어요. 그 자세한 규칙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자세하게. 근데 그거 아시면 아마 도움 될 거예요. 왜냐면 일부 단어들이 해결돼요. 근데 그 말고 이 규칙으로 해결되지 않은 단어도 그래도 아직 많아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그 남는 단어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그 규칙이 없는 그 남는 단어에 강세를 사실 다 배워야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스트레스부터 받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지금 어떤 느낌인지 저도 알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단어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단어 발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강세 때문에 다시 A부터 해라, 다시 모든 게 다 다시, 그쵸? 이게 약간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약간 절망 같은 뭐 그런 감정이죠. 저도 이거 경험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강세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저는 이미 프로 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상상되시죠? 프로 번역가로 일을 하고 있다면 이미 단어를 엄청 많이 배웠고 내가 모르는 단어 거의 나오지 않은 그런 수준이니까 그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이미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해야 되냐 이런 감정 저도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약간 일반 학습, 그런 약간 linear 방식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내친화적인 그런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좀 더 내친화적인 방식으로 어떤 기본 조건하에 사용하면 훨씬 더 빨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도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스트레스부터 받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제가 사용했던 그 기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내친화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좀 더 빨리 해낼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그 조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섀도잉으로 했는데 약간 조건을 조정한 섀도잉이었어요. 제가 오디오북으로 했는데 오디오북으로 제가 스크립트를 안 보고 순수하게 귀로 듣고 따라하는 그런 연습이었어요. 약간 동시에 따라하는 연습이었지만 물론 귀로 듣고 따라하니까 약간 최소한의 지연이 생기는 그런 섀도잉이었어요. 그리고 섀도잉을 하면서 단어 강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강세 안 들릴 때도 많아요. 심지어. 그래서 진짜 안 들릴 때 다시 들어보고 그때도 안 들릴 때 사전까지 찾아봤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단어가 어떤 음절에 갔는지 또 훨씬 더 명백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이게 훨씬 더 순조롭게 이렇게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 좀 나중에. 그리고 이 방식은 사실 이렇게 동시에 오디오북을 쉐도잉하는 그 방식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확실하게 영어 고급 실력자다. 그리고 나는 리스닝 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쉬운 방식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방식을 제안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스텝. 여러분이 이게 쉐도잉할 오디오를 아주 쉬운 걸로, 여러분이 알아듣긴 아주 쉬운 걸로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이 쉐도잉은 스크립트 아니면 뭐 자막 보고 쉐도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고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쉐도잉 하는 분들도 있는데 미리 스크립트를 다 외우고 나서 쉐도잉 하는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이 연습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스크립트 외우고 한다면 너무 노가다가 심각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텍스트로 보고 외우는 과정에서는 내 모국어 소리 체계가 섞여 있는 그런 소리가 머릿속에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오디오를 들을 때 제대로 된 그 발음이 실제로 안 들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도 안 보고 미리 스크립트도 외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귀로 듣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게 아마 오디오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미드는 되게 쉬운 미드로 하지 않으면 미드도 안 될 거고, 아마 이 경우에는 무슨 뭐 학습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자료가, 그런 오디오 자료가 오히려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 리스닝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강세를 잘 듣고 강세 교정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아주 쉬운 자료가 필요해요. 자, 자료를 선택했어요. 자, 자료를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연습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쉐도잉을 할 때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쭉 플레이하고 따라가는 게, 동시에 따라가는 게 고급 실력자가 아닌 이상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했던 그 자료를 한 문장만 먼저 플레이하고 스톱. 멈추시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문장에 나와 있던 음절 2개 이상 단어 항상 강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절에 강세가 가는지 내가 정확하게 들렸는지 확인하시고, 이게 처음에 할 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더 플레이 할 수도 있죠. 같은 문장 한 번 더 플레이하고 그때 들렸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도 안 들릴 때 한 번 더 플레이하고 이 나나나 음악만 따라가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해결 안 되면 우리가 사전 가서 찾으셔야 되죠. 정확하게 어떤 음절에 그 강세가 가는지. 그리고 이 사전을 찾아가서 이 강세를 확인하는 그 방법을 앞에 영상에서 파트 1에서 설명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 파트 1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모르시면 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문장을 하나 다 확인하고 나서 말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문장을 플레이하고 스톱. 그리고 다시 내가 들렸는지 안 들렸으면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확인한 다음에 내 말로 실제로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장 하나 플레이하고 스톱. 내가 강세가 들렸는지, 안 들렸으면 다시 한 번 플레이하고, 안 들렸으면 다시 한 번 플레이하고, 그리고 음악을 따라하고, 그것도 안 되면 사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쉬운 자료를 선택해야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추천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렇게 문장을 하나 쉐도잉을 하잖아요. 문장 하나 있는데 거기 단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100% 확실하게 알 때까지 해라. 그 말을 꼭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100% 확실하게 한 문장을 모든 강세를 마스터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분들 있고, 성격상 이거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장 하나 플레이해서, 그쵸? 하나 플레이하고 스톱. 여기서 모든 단어의 강세 확인하는 게 너무 귀찮고 성격상 못 참을 것 같으면 그냥 문장마다 단어 하나 확인하세요. 문장 하나 플레이하고 그 중에 단어 하나 선택해서 그 단어만의 강세를 이렇게 들어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마다 단어 하나만 하시면 이게 스노우볼링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이슈를 일반 학습보다 훨씬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문제를 일반적인 학습 면에서 보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 과정이죠. 왜냐하면 모든 단어의 강세를 그래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뇌에 특별한 그런 기능을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기능이냐면 언어를 여러 개 배웠던 사람이면 누구든 이런 기능을 이미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 여러 개 아는 분이시면 이미 경험적으로 이런 거 알아요. 근데 마지막 몇 년 동안 이렇게 뇌과학 연구에서 계속 다시 나오는 그런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 뇌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패턴 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간 일반 학습으로 리니어 러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패턴 인식을 돌려야 돼요. 근데 패턴 인식을 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되는데 여기서 필요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필요 조건을 우리가 같이 볼게요. 여기서 잠시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 일반 공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얘기고 이 기본 절차로 그대로 학습하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패턴 인식 원리를 이 기본 절차에 추가해서 학습하시면 뇌가 더 좋아하고 강세도 훨씬 더 빠르게 교정돼요. 그러니까 이 기본 절차를 좀 더 뇌친화적이게 만드는 원리들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기본 절차에다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원리 3개를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우리 많은 데이터를 인풋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본으로 하는 그 기본 발음 교정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리스닝을 그냥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 발음 교정 그 시간을 따로 하세요. 그리고 이런 발음 교정을 하면서 반복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반복을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편하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단 하나는 여기 반복이랑 데이터 규모랑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5분짜리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이렇게 짧은 오디오 클립을 선택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시면 이걸로 패턴 인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반복도 괜찮은데 데이터 규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 규모도 아주 큰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포커스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영어 노출로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전에 엄청나게 미칠 정도로 많은 노출이 되고 있었는데도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요소에, 그 필요한 요소에 우리가 따로 포커스를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강세라는 그런 게 우리 모국어에 없기 때문에 우리 뇌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필요하지 않다. 그냥 필터링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이 요소에 따로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하게 되면 우리 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나 여기서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 이슈에, 이 요소에 대한 그런 패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하실지 절대적인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하세요. 왜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패턴 인식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경험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뭐 정확한 숫자를 그런 거 찾지 못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2-3번만 하면 그걸로 패턴 인식을 돌리는데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패턴 인식을 돌려서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매일매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일종의 힘을 가해야 가능한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강세가 들리지 않은 단계부터 강세가 잘 들리고 그리고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3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매일 1시간 거의 매일매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약간 significant 시간 투자죠. 근데 뭐 우리가 인생에서 뭐 이렇게 좋은 거 얻기 위해서 항상 노력이랑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강세를 모든 단어의 강세를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작은 추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음악 넘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society, 나나나나, 그쵸? 이렇게 넘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 약간 길고 짧은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한국 분들은 특히 이 면에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영어 발음이랑 영어 잘하시는 분들 경우에도 이게 좀 많이 보여요. 왜냐면 한국어는 이렇게 넘나지, 이렇게 뚜렷한 그런 변화가 없지만 이렇게 길고 짧은 그런 뚜렷한 그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힘들어하실 거예요. 제 경우에는 제 모국어는 이렇게 넘나지 그런 강세가 없지만 제 모국어는 이렇게 길고 짧은 그런 게 되게 뚜렷하게 돼 있어요. 긴 음절 그리고 짧은 음절. 저는 이게 되게 잘 들려요. 근데 한국 분들은 이게 의외로 되게 특별히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안 들리시는 분들 많아요. 되게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넘나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고 근데 이렇게 짧고 긴 그런 음절에 대해서 이 길이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길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바이바이.